안녕하세요, 필립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세상에 요즘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싶은 놀라운 사연입니다. 지금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직장 동료로 만나 26세 결혼한 저는 일남일녀의 남매를 둔 시부모님과 함께 오순도순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상견례 전 시댁으로 이사를 갔을 때도 아버님은 조용하고 얌전한 편이셨고 어머님은 좀 대장부 기질에 시원시원하셨습니다. 여동생은 자기 일 그저 열심히 하며 출판사에 근무하고 있어서 늘 바쁘고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형제 많은 집에서 자란 저는 조용하고 단촐한 가족도 마음에도 들었고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이나 나나 평범한 대학을 나와 중소기업에 함께 근무했던지라 특별한 차이나 어려움을 크게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상견례도 무사히 마쳤는데 하나뿐인 아들 집은 꼭 한동안이라도 근처에 있어야 한다며 시댁 앞 동에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 계약해둔 게 아닙니까? 앞동이면 언제 불을 켜고 끄는지 드나드는지 다 보이는 데다 직장과는 어차피 거리가 멀어 좀 더 싸고 조용한 동네에서 집을 얻고 신혼생활을 시작하고 싶던 제 꿈은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예. 요즘 누가 이렇게 시어머니가 척척 알아서 집을 구해주니? 너희는 우리 옆에 살면 밥도 먹고 가고 그냥 직장 생활만 하면 된다. 한 2년만 살다가 너희 가고 싶은 대로 가서 살면 돼. 여기는 재래시장 가깝지, 물가 싸지, 공기 좋지, 정말 살기 좋아. 시어머니는 온갖 이유를 대며 시댁 근처가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외아들로 어머님 말씀을 따르며 살아온 남편은 그런가 보다 하고 저는 어차피 얻어둔 집 시부모님과도 좀 가까워지고 그렇게 한 2년 보내면 좋겠다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인생 고난의 시작이었다는 걸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그동안 있었던 몇 가지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볼게요. 신혼여행을 다녀와 인사를 드리고 집안을 정리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인터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예, 불 켜진 지 좀 된 거 보니 이제 정리 좀 했지? 어서 건너와. 너만 오면 된다. 피곤할 텐데 둘 다 올 거 없어. 무슨 급한 일이 있나 싶어 종종 걸음으로 시부모님 댁으로 어서 찾아뵈었지요. 제가 들어서자마자 식탁 앞에 가만 앉아 계시던 시어머니가 가만히 종이 한 장을 내밉니다. 너 아직 휴가가 며칠 남았지? 마침 할아버지 기재사인데 내가 장볼 거 꼼꼼하게 미리 다 적어두었다. 이대로 장 봐서 하나하나 사오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참, 나는 배달 진짜 싫어한다. 배달시키면 나물도 과일도 다 조금씩 상처가 나. 제사는 정성인데 그건 좀 아니지 않니? 네가 조금씩 사서 조심조심 들고 와. 알겠니? 태어나 생전 처음 받아보는 제수 목록에는 과일에 고기에 야채에 가지수도 많고 어떤 걸 어떻게 사야 하는지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속으로는 이게 말로만 듣던 시집살이인가? 어차피 한 번만 하면 나는 출근하는데 뭐 그냥 해보자. 근데 대체 이게 뭐지? 라며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며 적어주신 종이를 받아들고 우리 집으로 건너왔습니다. 남편은 피곤했는지 벌써 골아 떨어졌고 모레가 제사라고 하니 내일 아침부터 부지런히 사야겠다 싶었습니다. 아침밥은 대충 먹고 근처 시장 마트로 갔습니다. 먼저 나물을 사야겠다 싶은데 고사리, 도라지, 콩나물, 시금치 중에 도라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깐 도라지는 안 된다고 하시는데 싶어 흙 묻은 도라지를 사러 시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도라지와 우엉, 더덕을 식탁에서만 봤던 어떤 게 도라지인지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먼저 나물 장만한 것을 사고 배와 사과를 먼저 사서 양손에 들고 낑낑거리며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다. 어디 보자. 시금치가 영 별로구나. 뿌리가 좀 싱싱하지 못해. 고사리는 국산이 아니구나. 이런 거는 질겨서 못 먹는데. 과일은 이것보다 좀 더 큰 걸 사야지. 이게 뭐니? 그렇게 들락날락 아침부터 시작된 장보기는 점심시간이 다 되어도 끝날 줄을 몰랐습니다. 속으로만 끙끙 앓으며 시댁에서 점심을 차리고 있자 남편은 점심때쯤 건너오더니 소파에 털썩 눕습니다.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다 보니 시어머님도 거실바닥에 세로로 누워 텔레비전을 봅니다. 이제 점심 먹고 나면 제사 준비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우물쭈물 거리며 주방을 왔다 갔다 하니
모로 누워 계시던 어머님이 한마디 합니다. 예, 너는 결혼까지 한 애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 왜 그래?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해. 어서 점심 먹게 준비하고 밥 먹고 나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자. 어? 이래가지고 어디 오늘 안에 다 준비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점심을 먹고 나자 누워있던 남편은 지겹다며 운동 좀 하고 온다고 나가버렸고, 이제 막 제 인생 처음으로 해보는 재수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시금치는 너무 데치면 다 문드러져. 숨이 죽을 만큼 살짝만 데쳐. 어서 꺼내. 껍질 닦았니? 그럼 도라지는 쓴맛을 빼야 하니까. 시어미가 시키는 대로 준비를 하다 보니 저는 태어나 처음 해보는 일인데다 너무 긴장을 해서 내내 식은땀이 다 났습니다. 그렇게 파김치가 다 되어갈 무렵 막 시누이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밥 줘. 나 참 오늘은 잡채 먹고 싶어. 잡채 먹을 수 있어? 그래, 그럼. 잡채 금방 만들어. 씻고 좀 쉬고 있어. 새아가. 아니, 안 되겠다. 어서 잡채부터 하자. 아니, 쟤는 퇴근하기 전에 미리 그렇게 전화를 하라고 해도 꼭 문 열고 들어서면서 먹고 싶은 메뉴를 말하니. 내가 맨날 허둥지둥 거려. 어서 잡채부터 하자. 응? 산 사람부터 먹여야지. 아니, 무슨 잔치가 있는지 갑자기 잡채라니요? 어머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잡채에는 대체 무슨 재료를 넣어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짐작도 할 수 없었던 저는 멍하니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예, 이거 가져와라. 아니, 그건 더 쫑쫑 썰어야지. 그건 소금 간을 해야 하고 이건 간장을 좀 넣어야지. 시어머니의 끝이 없는 훈수 속에 잡채는 완성되었고, 씻고 나온 시누이는 차려진 식탁 앞에 앉아 5분도 안 되게 밥을 먹더니 식탁에 수저를 바로 내려놓고 그대로 소파에 가서 눕는 게 아닌가요? 아니, 이 집은 왜 모두 누워 지내지? 라는 의문도 들었지만 밥을 먼저 다 먹었다고 벌떡 일어나는 것도 저는 진짜 신기했습니다. 우리는 부침개를 정말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많이 줄였어. 너 힘들까봐. 광줄이 4개밖에 안 되잖아. 그런데 제가 꼭 먹고 싶어하는 부침개가 있어서 그건 또 따로 해야 한단다. 아니, 어머니, 아가씨가 먹고 싶어하는 건 뭔가요? 참치 넣은 김치전과 팽이버섯전이야. 입맛도 진짜 까다로워. 그리고 또 살찐다고 조금만 먹는다? 진짜 요즘 애들이란. 태어나 처음 김치전과 팽이버섯전을 구워 시누이 방에 대령하고 나니 밤 10시가 넘은 시간. 정말 입에서는 단내가 났습니다. 직장에서 아무리 야근을 해도 이렇게 피곤한 적이 없는데 완전 녹초가 돼서 온몸이 다 쑤셔왔습니다. 그래, 오늘 한 번인데 잘했어. 내일이면 나도 출근하잖아. 그래, 잘했어. 하며 스스로 위로 아닌 위로를 하며 터덜터덜 신혼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이후 퇴근할 때 되면 어김없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예, 이제 퇴근하니? 어서 오거라. 힘든데 와서 밥 먹고 가. 여기 와서 밥 먹고 가서 어서 푹 쉬어. 응? 그래. 기다리마. 라며 전화를 하셨고, 도착하면 제가 끓여야 할 찌개거리라도 하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할 줄 아는 음식도 없는데 열심히 배워보자. 돈 주고라도 배워야 할 텐데 이렇게 배우고 한 2년 살다 이사 가면 더 편할지도 몰라. 등 여러 가지 이유를 스스로에게 말하며 받아들이며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워낙 쇼핑을 좋아하고 부잣집에서 자란 어머님은 가을이 되었으니 옷 한 벌씩 사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굳이 백화점에 가서 쇼핑하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는데다 쉬는 휴일에 시댁 식구와 보낼 생각을 하니 썩 내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어머님과 아가씨 그리고 우리 부부가 함께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백화점은 세일이 막 시작되어 복세동이었고 어머님과 아가씨는 각자 좋아하는 브랜드가 따로 있는지라 서로 입어보고 이걸 살까 저걸 살까 고민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러더니 어머님이 먼저 우리 옷을 사주겠다고 하시면서 이벤트홀 행사장으로 향하는 게 아닌가요? 어머님이 사주신다는데
정말 마지못해 대충 2월 자켓과 블라우스 한 장을 골랐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카드를 내밀면서 어머님 하시는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요즘 이렇게 며느리 옷 사주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 응? 어머, 지금 며느리 옷 사주는 거예요? 세상에, 어머님 너무 좋으시네요. 그럼요, 어머니 진짜 멋쟁이세요. 며느님, 정말 결혼 잘하셨네요. 옆에 있던 아가씨가 같이 거듭니다. 세안이 들었죠?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 없대요. 언니는 진짜 결혼 잘한 거예요. 엄마, 근데 내 옷도 사주고 엄마 옷도 사고 하려면 돈 많이 들겠어? 오늘은 내가 사줄게, 엄마. 아니야.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됐어. 엄마는 돈 쓰려고 나왔어. 엄마, 오늘은 엄마 옷 제가 사드릴게요. 엄마 입고 싶은 옷 고르세요. 라고 하자 옆에서 아가씨가 웃으며 거듭니다. 그럼 나도 오빠 찬스 써도 돼? 그래. 너도 사줄게. 남편은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신이 나서 둘이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우리야 행사장에서 싼 옷을 골랐지만 어머님과 아가씨가 받은 옷은 노세일 브랜드의 어마어마한 가격의 옷이었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모아도 시원찮을 판국에 거금의 돈을 6개월 할부로 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온 김에 저녁도 먹고 가자며 하도 성화를 해서 밥은 또 아가씨가 사나 싶었더니 웬걸요? 어머님이 사겠다고 하도 말씀하셔서 결국 저희 카드를 또 냈습니다. 하여튼 시댁 근처에 살면서 하루하루가 거의 순환의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1년 반쯤이 되자 첫 애가 태어났습니다. 제 아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태어나자마자부터 얼마나 영민하고 예민해 보이는지 작은 소리에도 반응이 아주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100일 무렵부터 이유 없이 자꾸만 열경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무슨 애가 저렇게 울어. 진짜 살다 저렇게 우는 애는 처음 봐. 난 못 보겠어. 애가 묻어난 맛이 없어. 자다가도 몇 번씩 응급실에도 쫓아가고 무슨 바이러스 같다는 등 여러 처방을 받으며 갑자기 오르는 열 때문에 육아에 신경을 쓰느라 결국 저는 직장도 그만두었습니다. 직장 다니면 손주는 맡아놓고 봐주겠다던 시어머니는 그런 말이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뻐꾸기 시계 소리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정각만 되면 우는 뻐꾸기 소리에 옹알이를 하며 따라하던 아이가 어느 날부터 반응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던 그날. 그날은 생각만 해도 정말 눈물이 납니다. 동네 이비인후과를 거쳐 종합병원의 정밀검사를 거쳐 받은 결과는 청각장애 2급이었습니다. 청각장애라니. 이런 청천벽력이 있을 수 있나. 저는 캄캄한 터널에 들어가 혼자 아이를 안고 걷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아이를 안고 혼자 깊은 늪으로 자꾸만 빠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아니, 우리 집에는 귀가 잘 안 들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혹시 니네 친정에 그런 사람이 있는 거 아니니? 이런 건 앞만 봐도 가족력인데 말이야. 한번 알아봐라. 응? 어머님, 무슨 말씀을... 저희 집에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지금 애가 아픈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아니, 내가 뭐 없는 말 지어내니? 우리 집에는 저런 애 없어. 한번 친정 가서 물어봐. 대체 어쩌다 저런 애가... 아휴. 하나뿐인 손주가 아픈데 어머니는 며느리 탓으로 생긴 병이 아닌지 그것부터 따져보는 게 말이 되나요? 그 와중에 신랑은 병원 한 번을 같이 다니지 않았고 아이의 상황을 설명해도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데리고 병원 치료에서부터 이제 언어 치료까지 다니느라 온종일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때가 되면 그냥 배우는 말을 우리 애는 치료실을 다니며 익혀야 한다는 게 너무 기가 막혔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아이와 함께 열심히 치료를 하고 배우러 다녔습니다. 청각장애. 그거 치료한다고 고쳐지니? 들리지가 않는 건데 뭘 치료한다는 거니? 듣지를 못하는데 말을 어떻게 하니? 어? 너도 참 하루 종일 네 애만 챙기면 울 아들은 누가 건사해? 어? 울 아들은 진짜 호라비처럼 다니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불쌍하고 남사스러워서. 어머니, 청각장애도 보청기 끼고 언어치료 꾸준히 받으면 보통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얼마나 치료를 잘 받고 계속해서 노력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 누굴 바보로 하니? 아니, 귀가 제대로 안 들리는데 어떻게 보통 사람처럼 살아? 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너도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라. 정말 꼴 보기 싫다. 너도 어디 자꾸 시애미를 가르치려고 들어? 지가 잘못해서 아픈 애를 낳아놓고는. 병원에서 정말 검사를 해본 결과 결국 인공와우 수술도 불가능해 아이는 결국 보청기를 끼게 되었습니다. 아이에게 맞는 보청기는 독일 수입산인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비쌌습니다. 게다가 자라는 동안 내내 아이의 성장에 맞춰서 정기적으로 바꿔줘야 한다고 하니 앞으로 들어갈 비용이 정말 걱정이 되었습니다. 또 아이가 받는 언어 치료는 더욱 세분화되어 발화, 발음 교정, 언어 연습을 다양하게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어떻게든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다른 아이들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꼭 하겠다는 목표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들, 난 우리 아들 이렇게 사는 거 정말 못 보겠어. 너 지금 당장 이혼 못하면, 아휴, 딴 여자 만나. 이 꼴이 뭐니? 네 꼴이 지금 말이 아니다, 응? 귀도 잘 안 들리는 애 붙들고 다니느라 쟤는 정신이 없고, 젊은 놈이 이제라도 너 좋다는 여자 만나 알콩달콩 살아야지. 아이고, 정말 속상해. 호라비도 이런 호라비가 없어, 진짜. 오빠 아직 진짜 젊어.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살 거야? 제대로 좀 살아야지. 엄마 말 좀 들어. 오빠도 진짜 보면 미련스러워. 정신 좀 차려, 응? 시어머니는 짬만 나면 남편을 붙들고 네 인생이 불쌍하다며 어떻게든 너는 제대로 잘 살아야 한다고 하소연을 하며 남편을 부추겼습니다. 아니, 앞으로 어떻게든 더 잘 살아가려면 우리 애가 지금 어떤 교육을 받으며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아이를 위해 함께 손잡고 부모가 걸어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얘기해봤자 남편하고 싸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 그저 아무 말도 못하고 혼자 소가리를 했습니다. 이럴수록 내가 우리 애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에 그저 묵묵히 우리 경주를 생각하며 진짜 아이의 상태가 좋아지기를 바라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네가 그따위로 네 애만 끼고 돌면 남편은 바깥으로 돌 수밖에 없어. 아니, 고치지도 못하는 병을 그냥 살면 되지. 그게 무슨 난치병이니? 장애는 불치병이야. 고치는 게 아니라고. 뭘 그렇게 유난을 떨어? 어? 내 아들, 아니, 네 남편 행색을 좀 봐. 어? 정말 내가 속상해서 못 살아. 새언니, 너무 유난 떨지 마요. 세상에 장애가 얼마나 많은데 뭘 그렇게 유별스럽게 그래요? 언니도 받아들이고 이제 정신 차려요. 언니가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거. 네가 정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면 나도 내 아들 건사하는 수밖에 없어. 내 말 명심해, 어? 이참에 진짜 이혼을 해, 차라리, 어? 네 하는 꼬라지 진짜 보기 싫어. 아니, 어느 시어머니가 자기 손주가 장애아라고 아들 며느리를 이혼부터 시키려고 들까요? 저는 아이를 붙들고 혼자 망망대해를 헤매면서 지내는데 시어미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남의 집 남의 손주 일인 양 이야기를 하며 저를 구박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남편은 결국 바람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기다리고 기다렸던 양 엄청나게 반겼습니다. 아니, 그 애 진짜 곱상하니 마음에 들더라. 어차피 만나는 거 결혼할 거 생각하고 잘 만나봐. 바람은 무슨 바람이야? 남의 집 평화를 박살낸 게 누군데, 어? 넌 그런 생각하지 말고 꽉 잡아라, 그 애. 엄마, 나 진짜 이번에는 이혼해야겠어. 결혼해서 나도 제대로 살고 싶어. 그래. 당장 이혼하면 좋겠다, 나는. 애 붙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진짜 꼴보기 싫어. 거 둘 다 내 눈앞에서 없어지면 좋겠어. 진짜, 어이구. 아니, 누가 보면 제가 그 옛날 업동이 키우는 둘째 부인이라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시어머니에게서 호출이 왔습니다. 지금 당장 시댁으로 건너오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뭔가 좀 떨리는 마음이 들었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거실에는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처음 보는 그 여자가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마자 자리에 앉기도 전에 시어머님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예, 너도 좀 눈이 있으면 봐라. 이게 어디 사람 사는 꼴이니? 엄마 아빠가 이 모양으로 사는데 그 장애 있는 애인들 잘 자라겠어, 어디?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쩌니 얘들이 임신을 했네?
그래도 애는 낳아야 하지 않겠니? 우리 귀한 손주를 호적도 없게 할 순 없잖아. 너는 어디서 아픈 애를 낳아가지고 그 애만 붙들고 사느라 네가 지정신이 아닌데 너는 걔하고 딱 둘이서 살면 되겠더라. 그러니까 네가 당장 물러서. 그리고 난 걔가 영 정이 안 가더라. 네가 데리고 가서 잘 키우든지 알아서 해라. 나는 앞으로 손주는 태어날래 얘 하나뿐이다. 오래 끌어서 좋을 거 하나도 없다. 어서 지금 당장 집 사. 시어머니는 서슬이 펄해서 저한테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고 그 옆에 있는 여자는 저를 아주 가소롭다는 듯이 쳐다보며 가만히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 역시 그 여자 옆에 앉아 시어머니가 하는 말을 가만히 듣고만 있더군요. 어머니, 저보고 지금 이혼하라고요? 저렇게 태어난 애가 다 제 잘못인가요? 저 애는 저 혼자 낳았나요? 정말 너무하세요, 어머니. 그리고 당신도 그러면 천벌받아요. 천벌? 천벌이라고? 너 그래 말 한번 못되게 하는구나. 천벌은 네가 이미 받은 거 아니니? 말이야 바로 해야지. 어따 대고 그러니? 그 애 데리고 어서 나가라. 우린 너랑 같이 못 살아. 어머니 제발 우리 애 교육비는 좀 주세요, 제발. 이렇게 제가 빌게요. 애 치료비하고 보청기 값은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발. 제가 어떻게든 꼭 갚을게요, 네? 네 애 병원비는 내가 왜 대주니? 어여 데리고 나가라. 꼴도 보기 싫어. 진짜. 자자, 주접 좀 그만 떨고 어서 꺼져. 당신 허락 받으려고 만든 자리가 아니야. 이혼 서류 여기 있으니까 도장 찍어. 그러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어서 당장 이 집에서 꺼져.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열심히 언어 치료를 하며 병원 정기검진을 다니며 어떻게든 아이를 가르치고 살피며 지내는 저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혼도 안 했는데 여자를 데리고 와 이 여자와 살 테니 지금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정리하고 우리 집 내 인생에서 사라져달라고 요구하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는 정말 미친 괴물 같았습니다. 아무리 울고 불며 하소연을 하고 빌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겨우 5살 된 아이를 데리고 어쩔 수 없이 그 집을 나왔습니다. 무슨 소송을 하지 왜 그랬냐고요? 준비해둔 자료에는 제가 매일 집안일을 팽개쳐두고 밖으로만 돌아다니는 여자인데다 가정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으로 판명이 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우리 아이를 데리고 그 대단한 집안과 버티고 싸울 힘도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돈 많고 친정에서 물려받을 유산도 많다고 자랑하던 시어머니는 우리 아이를 위한 교육비는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곧 태어날 손주를 위해 쓸 거라며 장애는 고치거나 낫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내 돈 뜯어가려고 부리는 수작에 넘어갈 수 없다고 하면서 말이지요. 듣지도 못하는 애가 무슨 공부를 하니? 사지육신 멀쩡한 애들도 잘하기 어려운 게 공부인데, 너도 좀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누굴 바보 천치로 하니? 쓸데없는 소리 말고 어서 이 집에서 당장 꺼져. 너만 없어지면 돼. 어머니 제발요. 저 다른 건 더 바라지도 않아요. 우리 경주 교육비만 좀 부탁드려요. 그것만 해주시면 저 없는 듯이 살게요. 경주, 어머니 첫 소주잖아요. 네? 뭐, 첫손주? 첫손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나는 경주 같은 애 모른다. 어디 가서 내 손주 하지 말어. 내 첫손주는 저 우리 며느리 뱃속에 있어. 어디에 대고 첫손주래? 꼴도 보기 싫어. 어서 썩 꺼져. 그렇게 5살 된 아이를 데리고 나온 저는 살아갈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 어린 아이를 종일 맡기고 갈 수 있는 반듯한 직장도 없었습니다. 일단 최대한 짬을 내서 배울 수 있는 미용학원부터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미용사 자격을 딴 후 월 5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며 대형 미용실 체인점에 스태프 보조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경주는 정말 저의 희망과 바람대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꾸준히 받아온 언어치료와 보청기 덕분에 아이는 다른 아이들처럼 말을 할 수 있었고 여느 애들처럼 아주 또랑또랑한 발음은 아니었지만 의사소통이 충분히 가능해졌습니다. 게다가 타고난 예민함과 남다른 눈치와 감각으로 대화는 물론 토론도 할 수 있을 만큼 경주는 무럭무럭 잘 자라주었습니다. 물론 어릴 때부터 학원은 한 군데도 보내지 못했지만
경주의 학습 능력과 집중력은 남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는 정규 수업이 끝나고 나면 경주는 학교 도서관 문이 닫히는 시간까지 매일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지냈습니다. 학교에서는 금방 책벌레 경주로 소문이 났고 우리 학교에 아무래도 책에 중독된 학생이 한 명 생겼다고 집에 가서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아무려면 어때요? 올 애는 읽고 싶은 책 실컷 읽을 수 있어서 좋고 저는 학교 도서관에 애가 있으니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나는 책 읽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글자로 된 건 뭐든지 전부 다 읽고 싶어요. 너 활자 중독증 아니니? 그래, 근데 학교 도서관 책은 진짜 다 읽을 거야? 그럼요. 졸업하기 전에 도서관 책에 있는 책을 진짜 꼭 다 읽을 거예요. 선생님하고도 약속했어요. 그리고 엄마 수학 문제는 설명을 듣지 않아도 머릿속으로 다 풀 수 있어 정말 재미있어요. 눈으로 문제를 풀면 쓱 다 풀려요. 원체 돈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정말 어떤 사교육도 받을 수 없었고 학원도 한 군데도 다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4학년이 되자 교육청 수학영재로 뽑혀 영재교육원에 다니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육청 영재원에 진학하기 위해 여기저기 학원 코스를 밟았던 아이들보다 더 뛰어나고 우수한 성적이라며 내내 칭찬을 들으며 지냈습니다. 저는 그저 신기하고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학년을 마치고 영재원 진급시험을 치면 또 1등으로 진급하곤 했던 우리 경주는 모두가 칭찬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실 제 어깨에도 조금씩 힘이 들어가기도 했고 저는 정말 우리 경주 덕분에 살아가는 맛이 절로 났습니다. 과연 우리 아이의 수학머리는 타고난 걸까요? 아니, 우리 아이는 오로지 공부를 하기 위해 태어난 걸까요? 자랑이 너무 지나치다고요? 좀 이해해 주세요. 아니, 정말 경주는 대체 어떻게 공부해요? 정말 궁금해서 그래요. 학원도 한 번 다닌 적이 없다면서요? 그럼 경주 엄마가 끼고 가르쳤어요? 전 일하느라 애 공부 봐줄 틈이 없어요. 그냥 책 많이 읽고 그러는 것 같던데. 귀가 좀 잘 안 들려서 어쩌면 집중력이 좀 좋을지도 몰라요. 어머, 무슨 그런... 우리 애는 진짜 초1 때부터 제가 학원이란 학원은 다 돌렸잖아요. 애 실어 나르고 좋은 쌤 붙이고 그래도 겨우겨우 따라가는데 경주는 진짜 대단해요. 부러워요, 경주 엄마. 내가 다 질투가 나려고 하네요. 그렇게 부럽다고 하고 칭찬도 많이 듣지만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 아이는 청각장애를 가진 아이입니다. 눈만 뜨면 언제나 보청기를 끼고 생활하고 지금도 언어치료를 계속 다니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말을 제대로 정확히 알아듣기 위해 훈련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많이 불편하기는 하지만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또한 장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다 보니 아이는 더욱더 책 속으로 파고들게 된 것 같았고 혼자서 생각하고 그저 풀어내면 되는 수학의 세계로 깊이 빠져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초등 3학년 때부터는 국내 명문 대학교에서 해마다 실시하는 수학 경시대회에서도 늘 1등을 맡아놓고 했습니다. 그러던 경주는 결국 고등학교 1학년 때 전 국민이 놀라는 화제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우리 경주가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대회에서 만점을 받으며 금메달을 받게 된 것이랍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냥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가 그저 좀 유명한 세계 대회이겠거니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점 맞고 금메달을 따는 건 그냥 과학자들이 노벨상 받는 거랑 비슷하다고 하던데 맞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유명한 신문사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취재를 하러 오고 대기업에서는 수학영재를 위해 후원을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니,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금메달이 노벨상쯤 되는 건지 그야말로 연락과 후원이 밀물듯이 밀려왔고 경주는 하루아침에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또 아직 과학고 1학년인데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서는 아이에게 초대장을 보내왔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 대회가 얼마나 엄청난 대회인지 저는 잘 몰랐지만 그저 우리 경주가 대견하고 기특했습니다. 드디어 경주는 텔레비전에도 출연을 하게 되었고 아이는 진짜 전국적으로, 아니 세계적으로 나름 유명인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고 일어나니 유명해져 있더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허허허. 청각장애를 가지고도 과거에 입학해 늘 1등을 하는 것도 엄청난 화제가 되었고, 정말 사교육 하나 변변하게 못했던 것도 이번에는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경주 키운 이야기로 책을 만들자는 제안도 받았고, 경주만의 기적의 학습 노트를 만들자는 유명한 출판사의 제안도 있었습니다. 경주 엄마? 좋겠어요. 진짜 축하해요. 어쩜 경주가 잘하는 줄 알았지만 그렇게 잘하는 줄은 제가 또 몰랐어요. 그럼 대학교는 이제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학비도 체류비도 그 학교에서 다 내준다고요? 세상에나, 대기업 후원도 받고 경주 정말 너무 대단해요. 경주 지금 성적이면 충분하대요. 경주가 어디로 갈지 결정만 하면 다 받아준다고 하는데, 그런데 사실 저는 미국 대학은 어디가 어디인지. 경주가 읽었던 책 좀 알려줘요. 도서 목록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애는 아직 초등학생이니까 그래도 꿈과 희망을 가져보려고. 경주 엄마, 진짜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겠어요. 너무너무 부러워요. 밥 안 먹는데 어떻게 배가 불러요? 그 집 애들도 다들 잘 클 테니까 그때 가서 또 같이 자랑들 해요, 우리. 동네에 조그맣게 미용실을 차려서 하고 있던 저는 그렇게 오랜만에 단골 손님들과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울 아들 경주 덕분에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있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나다, 경주 할미. 네? 네? 경주 할미라니 누구세요? 얘는 누구냐니? 너 나 모르겠냐? 내가 아주 전에부터 경주 소식은 다 모아서 두고 있었어. 울 손주가 참 대단하지, 대단해. 지아비를 닮아서 그런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만 전화 끊습니다. 10년도 넘게, 아니 20년 가까이 연락 한 번 없이 지내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뻔뻔하게 연락을 해오다니 진짜 말도 안 된다 싶었습니다. 오갈 곳 없던 나랑 우리 애를 그렇게 쫓아냈던 걸 생각하면 저더러 모자라는 애만 붙들고 사느라 지 남편은 건사도 안 한다며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나에게 온갖 욕을 퍼붓던 그 옛날 그 시어머니. 제가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울면서 나서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다시는 만나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고 기억하고 싶지도 않던 그때가 말이지요. 하지만 시모는 기어코 미용실로 찾아왔습니다. 하나하나 스크랩해둔 우리 경주 기사를 보물단지처럼 안고 말이지요. 여기 봐라, 어? 내가 우리 경주 기사는 다 이렇게 모았어. 집에 액자도 해놨어. 경주가 진짜 참 대단하다. 그래, 우리 경주는 언제 와? 오늘은 얼굴 한번 보고 싶어, 꼭.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도대체 누구신데 우리 경주를 보고 싶다고 그러세요? 꼴도 보기 싫다고 눈앞에서 당장 꺼지라고 할 때는 언제고 정말 염치도 없으세요. 어쩜 이제 와서 이렇게 찾아오실 수가 있어요? 내가 뭐 바라는 게 더 있겠니? 나는 그저 그냥 내 손자 얼굴, 내가 내 손자 얼굴 보면서 살고 싶다는 게 그게 그렇게 죽을 죄니? 어? 에휴, 너도 참 어지간하구나. 사람이 그렇게 야박하게 굴면 안 돼. 핏줄 어디 안 간다. 핏줄은 다 땡기는 법이야. 핏줄요? 지금 핏줄이라고 하셨어요? 경주가 대체 언제부터 그 집 핏줄이었어요? 장애 있다고, 우리 집에는 이런 애 없다고 내다 버린 거 아니었어요? 대체 왜 이러세요? 핏줄이 땡긴다고요? 정말 낯짝도 두꺼우세요, 진짜.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리고 너도 그런 험한 말 가슴에 품고 살면 네 속 다 버린다. 그러지 마라. 그럼 경주가 내 핏줄이지. 암만 그렇고 말고 그럼 누구 핏줄이야? 아니, 그 옛날 눈물로 빌며 애원하는 내 앞에서 그렇게 떵떵거리며 기세 좋던 그 옛날 시어머니는 간 곳이 없고 기운 없고 그저 한없이 늙은 모습을 보자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궁금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저 입을 꼭 다물며 그저 내 손주 우리 경주가 보고 싶다고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이야기하다 일어났습니다. 잊고 지냈던 그 옛날 소식이 갑자기 궁금해진 저는 오랜만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 동네에서 살 때 유일하게 내 편을 들어주며 나랑 친하게 지냈던 서영이 엄마는 여전했습니다.
어머, 경주 엄마 진짜 오랜만이야. 난 그냥 지내. 경주 엄마 전화야 난 언제나 기다렸지. 이제나 저제나 하고 말이야. 경주 아주 유명 인사가 다 됐던데 진짜 축하해. 어릴 때부터 애가 아주 총명하고 영리했었잖아. 경주 엄마가 또 워낙 야무지게 잘 키워놔서. 고마워, 서영 엄마. 근데 그 집에 무슨 일 있었어? 오늘 진짜 그때 그러고 나서 처음으로 경주 보고 싶다고 그 할마씨가 찾아온 거야. 아니, 이제 와서 자기 손주 보고 싶다며 눈물바람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고 진짜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대체 왜 찾아왔는지, 무슨 낯짝으로 찾아왔는지 말이야. 그 할머니 넋이 반은 나갔을 텐데. 경주 텔레비전에 나온 거 보더니 내 손주라고 온 동네방네 자랑을 하더니만 결국 경주 엄마 찾아갔구나. 참나. 아, 그리고 그 경주 아빠, 아니 그 남자, 그 새로 결혼한 여자랑 결국에는 이혼했어. 몇 년 같이 못 살았어. 사업 다 말아먹고 알코올 중독자 돼서 지금은 병원에 입원해 있대. 그 집에 있던 그 많던 돈도 시골에 있던 땅도 다 팔아버려서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데다 살고 있는 집도 곧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대. 그러니 그 노인이 좀 짠하기도 한데 그래도 뭐 다 자업자득이지 안 그래요? 정신 나간 엄마 덕분에 이상한 여자 만나 집안을 통째로 말아먹었다고 다들 그래. 경주 엄마 내쳐서 천벌 받은 거라고. 아니 그럼 그 여자는 지금은 대체 뭐 하는 거예요? 나만 없어져 주면 정말 행복하게 잘 살 거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더니. 아유, 말도 마. 그 여자 병에 걸려 죽은 지 몇 년 됐어. 그 여자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은 사고를 하도 쳐서 수년은 들락거리고 있어. 그러니 그 할머니도 참 안 되었지. 늙음하게 돈도 없어. 아들 며느리도 없어. 손주도 그 모양이야. 우리끼리 그랬어. 진짜 천벌받았다고. 근데 경주 엄마, 우리도 이제 한번 만나, 응? 경주 자랑 좀 들어보자, 응? 맛있는 것도 먹고 말이야. 아니, 나랑 우리 아들 그렇게 맨몸으로 쫓아내고서 자기들끼리 떵떵거리며 살 줄 알았더니 이게 다 무슨 소리입니까? 너무 잘 살고 있다고 해도 속이 좀 불편할지 모를 일이었지만 그 사이에 집안 자체가 저렇게 풍비박산이 났다는 소리를 들으니 인과응보다 싶으면서도 또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뿌리는 대로 거두고 닥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네 인생 아닌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미용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예, 나야 경주 할미. 내가 정말 다른 건 바라는 게 하나도 없어. 우리 손주 경주가 너무 보고 싶어 그래. 한 번만 만나자, 응?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니, 응? 제발. 나도 북망산천이 코앞이야. 우리 손주가 나는 너무너무 보고 싶어. 뭐라고요? 이제 와서 우리 손주요? 어디서 이런 애를 낳았냐고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경주 교육비 좀 대달라고 제가 그렇게 빌면서 부탁드렸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모자라게 타고난 애를 뭘 가르치냐고, 바보 같은 짓 하지 말라고. 그게 사람이 할 소리예요, 진짜? 원래부터 없다 생각하신 거, 그런 손주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소년원 들락거리는 손주라도 챙기세요. 우리 경주 보고 싶다고 전화하지 말고요. 네? 당신 같은 할머니 있는 줄도 몰라요, 우리 경주는. 내가 정말 잘못했다, 얘야. 내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겠니, 응? 제발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내 소원은 좀 들어다오, 제발. 내가 정말 내 잘못을 빌 수 있는 기회를 좀 줘, 어? 다 필요 없어요. 다시는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저더러 그때 애 데리고 당장 꺼지라고 하셨죠? 저 누구보다 잘 살고 있고 우리 경주도 너무너무 잘 살고 있으니 아무 소리 말고 할머니나 당장 꺼지세요, 네? 하고 마구 퍼붓고는 옛날 그 시어머니 전화번호를 그 자리에서 차단했습니다. 5살 그 어린애를 어린이집에 종일토록 막혀놓고 미용 기술을 배우고 애 키우며 먹고 사느라 힘들었던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지금도 마음이 막 오그라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억울한 생각도 들었지만 그것보다 더 가슴이 아프고 억장이 무너졌던 건 과연 우리 애가 무슨 잘못을 했냐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무슨 옛날 나병 걸린 환자처럼
우리 모자를 쫓아내더니 이제 와서 우리 경주 얼굴만 보게 해달라고 울면서 전화를 하다니요. 정말 이런 파렴치한 사람들이 있나 싶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경주를 손주라고 여겼으면 그렇게 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와서야 경주를 보고 싶다는 것도 진짜 양심도 없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제 열흘 정도 있으면 우리 경주는 미국으로 갑니다. 그동안 그냥 이름만 들어봤던 미국의 명문 대학 여러 군데에서 보내온 초청장을 두고 고민하더니 진로를 결정했고 입학 허가를 받아 떠나게 되었습니다. 경주가 꼭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교수님이 계신 곳이라니 저는 그냥 믿고 보내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저야 뭐 그저 동네 장사지만 미용실 하면서 저 먹고 사는 거야 걱정이 없으니 이렇게 열심히 재미있게 살아가면 될 것 같고 우리 경주도 미국 가서 잘 살겠죠? 정말 한이 맺혀 죽을 것만 같았던 제 인생, 우리 경주가 제 한을 다 풀어줍니다. 경주 키우면서 늘 웃을 일이 하나씩 늘었는데 혹시 또 압니까? 경주가 엄청 유명한 수학자가 되어 인터뷰를 하면서 엄마 이야기를 할지도요. 오늘의 사연은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만한 사연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픈 내 자식도 모른 척하고 팽개치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구나 싶어 씁쓸하다가도 천재소년 경주의 파이팅에 저도 박수를 보내봅니다. 여러분, 오늘도 꼭 행복하세요. 참, 구독과 좋아요는 누르셨죠? 그럼 저 필립은 내일 뵐게요. 안녕.